안녕하세요. 컴퓨터 속 그래픽카드를 만든 회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고 있는 회사. 게임을 지배하고 자율주행차를 설계하고 심지어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지도 모른다는 이 회사. 그 이름 엔비디아.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의 시작이 단돈 4만 달러짜리 스타트업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GPU 제왕 엔비디아의 숨겨진 이야기들, 그 흥미진진한 TMI 여행 간결하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엔비디아 차고에서 시작된 전설. 시간은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 3명의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이고 그중 젠슨 황, 이 이름 익숙하시죠? 검은 가죽 재킷, 키노트에서 GPU를 소개하는 그 남자는 바로 이 전설적인 기업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젠슨 황은 대만 출신 이민자였고 미국에서 디시워셔와 버스보이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학교가 오리건 주립대,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아니었어요. 이 세 사람은 그래픽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칩을 만들자며 자신들의 신념 하나로 단돈 4만 달러를 들고 엔비디아를 시작합니다. 이름도 참 신기한데요. 라틴어로 엔비 플러스 비디아를 조합해 만든 말이랍니다. 질투를 부르는 비디오 정도로 해석된답니다. GPU를 발명하다. 1999년 세상을 바꾼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이 등장한 것. 당시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성능은 너무 느렸어요. CPU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자니 3D 게임이나 동영상 편집은 지옥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GPU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GPU는 병렬 연산의 왕입니다.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칩이죠. 그래서 단순한 그래픽뿐 아니라 오늘날의 인공지능 학습이나 슈퍼컴퓨터, 과학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해졌죠. 이 GPU의 발명으로 엔비디아는 게임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후 AI와 딥러닝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어갑니다. 그래픽 회사에서 AI 왕국으로. 한때는 단순히 그래픽카드 회사였던 엔비디아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의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딥러닝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바이두 같은 전 세계 IT 업계들이 엔비디아 칩 없이는 사업이 안 돌아갈 지경이에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그 바둑 AI의 연산을 도왔던 게 바로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슬라에 들어가는 DRIV PX 플랫폼, 이것도 엔비디아 겁니다.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운전하는 그 기술이죠. CEO 젠슨 황, 가죽 재킷의 철학. 여러분, 키노트 때마다 똑같은 가죽 재킷 입는 남자 보셨죠? 그가 바로 젠슨 황입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오래 재직한 CEO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카리스마, 말투, 옷차림까지 전부 브랜드입니다. 그 가죽 재킷 하나도 전략이에요. 브랜드는 일관성이다를 실천하는 리더죠. 그리고 그의 연봉? 보통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 연봉 대부분은 스톡옵션 형태라 회사가 잘 되면 받는 구조예요. 진짜 주주와 같은 마인드인 거죠. 엔비디아의 반전, 게임을 버리다? 한때는 오직 게이머들의 사랑을 먹고 살던 엔비디아. 근데 요즘 RTX 4090 같은 제품들 가격 보셨나요?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 품귀 현상까지. 왜 이러냐고요? 사실 게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시장인데요.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H100, A100 같은 고성능 GPU를 경쟁적으로 쓸어가고 있어요. 특히 챗GPT 같은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한데 그 전부가 엔비디아 겁니다. 즉, 이젠 게이머용보다 AI 기업용으로 더 돈을 버는 회사가 된 셈이죠. 위기와 재기의 역사, 3DFX 인수와 CODA. 2000년대 초 엔비디아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그래픽 카드 업계에는 3DFX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너무 강해서 시장을 위협했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엔비디아가 3DFX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적을 흡수하라 전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이건 GPU를 그래픽 용도 외에도 범용 연산 처리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GPU를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오늘날 AI 연구자들은 GPU를 코딩해서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연산까지 활용하게 됐고, 엔비디아는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회사를 넘어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이름의 가상현실 협업 툴도 만들었죠.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협업할 수 있는 미래형 작업실이에요. 그리고 로봇인데요. AI 칩을 탑재한 젯슨 러너는 드론, 로봇팔, 자율주행 로봇 등에 들어가며 움직이는 AI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 산업에도 슬금슬금 진입 중이에요. AI 군사 시뮬레이션, 전장 데이터 분석, 자동 드론 전투 기술 등 미래 전쟁의 기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포스의 숨겨진 이름 탄생 비화. 많은 사람들이 지포스라는 이름을 단순히 지구의 힘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사실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GPU에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붙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름 공모를 열었고, 한 유저가 지포스를 제안하면서 채택되었죠.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젠슨 황은 공모자에게 지포스 1개 제품 1년 무료 업그레이드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수천만 원 가치의 GPU 선물을 받은 셈이죠. RTX 4090의 실물 크기와 온도. RTX 4090은 실물을 보면 그래픽 카드인가 비행기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실제 크기는 약 34cm에 달하고 무게는 2.2kg 이상. 고성능 모델은 별도 지지대가 없으면 그래픽 카드 슬롯이 부서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GPU 코어의 최대 온도는 섭씨 90도 이상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냉각팬을 멈추면 불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RTX 4090B의 달걀을 올려 반숙으로 구워 실제로 먹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죠. 중국의 밀수입 GPU 사태. 2022년 말 미국은 엔비디아 GPU 중 A100과 H100 시리즈의 중국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를 군사용 AI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조치가 시행되자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불법 GPU 밀수 시장이 생겨난 것. 일부 기업은 싱가포르 중개 무역회사를 통해 우회 수입을 시도하고, 다른 기업은 GPU를 분해해 메모리, 방열판, PCB를 따로 신고한 뒤 중국에서 조립해 서버로 재탄생.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우리는 GPU가 아니라 전략 무기를 수출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젠슨 황은 기자들에게 우린 제품을 만들 뿐 감시국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TMI가 아니고 GPU는 단순한 칩이 아니라 전략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어떤가요? 그래픽카드 회사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게임 좀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는 이름이었고, 기껏해야 컴퓨터 부품 박스 구석에 붙어있던 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세상의 연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AI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인식하는 그 찰나에도, 인류가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고 우주선을 설계하며 의료용 신약을 모델링하는 그곳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박혀 있습니다. 질투라는 이름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이제 세상 그 자체가 질투하고 열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이라는 이민자 출신 CEO 한 사람의 꿈은 그래픽카드에서 시작해 인공지능의 심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문명의 연산을 설계하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다음 세상, 우리는 과연 질투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계산에 함께 참여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상을 질투하게 만든 자, 엔비디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주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